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면서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문정환 총괄 운영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마을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예, 오늘 소개해드릴 마을 공동체는 수성구 고산동에 있는 대구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공동육아군요, 드디어. 예. 명칭이 좀 긴데요. 대구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은 1995년에 개소한 공동체고요. 오래됐습니다. 예, 공동육아라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생긴 단체이기도 합니다. 올해로 출범한 지 꼭 30년 되었고요. 네. 이 단체는 아이를 가진 아버지, 어머니들이 조합원이 되어 협동조합을 직접 만들었는데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보육과 교육 공간을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통해 매입을 하였고요. 또한 이제 물론 전문 보육 교사가 있지만 네. 공동육아답게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의 선생님 역할도 함께합니다. 일반적인 어린이집에서는 엄마들이 아침에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구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부모님이 어린이집에 같이 등원하고요. 아이들을 데려다 준 뒤 부모님이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음식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어린이집 주변을 정리하는 등 함께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일하는 부모들은 함께 할 수 없는 건가요? 예, 요즘 맞벌이 부부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내서 공동육아하기가 되게 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예, 부모님들이 매일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뭐 당번제처럼 서로 돌아가면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은 함께 돌봄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네. 함께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뿐만 아니라 타인의 아이들도 함께 소중한 존재로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서도 우리 아이부터 찾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마주치는 아이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규칙 같은 것이 바로 그러한 철학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이 하나둘 쌓이게 되면 부모님들이 물론 뭐 서로 친해질 수밖에 그럴 없고 수밖에 없겠네요.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도 여러 이웃 아주머니 아저씨들을 제2의 부모님처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어린이집이 뭐 이렇게 일찍 문을 닫거나 무슨 부모님들에게 일이 있어도 예. 함께 돌보니까 예, 서로 맞습니다. 돌봐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도 없어도 다른 부모님께서 직접 이제 자기 집에 데려가서 밥을 이렇게 먹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좀 돌보고 있으면 퇴근하신 부모님이 나중에 또 찾아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념 행사가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30주년 기념 행사가 동네에 있었고요. 그런 역사를 바탕으로 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대구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고요? 함께 가보시죠. 우리 해바라기 아이들 공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박수 보내주세요. 함께할 친구가 있어 힘을 내 내일이 여기다 저는 동네에서는 나뭇잎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대구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시지마을 공동체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마을 활동가 신미정입니다. 30년 역사에서 저는 19년 정도를 함께했던 것 같아요. 우선 사라지지 않고 생존해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공동육아 어린이집으로서 30년 이런 날을 기념하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이 20살이 넘어서 AS 안 해도 되는 아이로 키우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만큼 어릴 때 공들이면서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었어요. 조합 생활은 살아있는 것이어서 그때그때 다루고 또 공동육아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대 간의 생각이 다를 것은 여전히 고민이고요. 만나야 알고 또 이해하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융합의 길이 생기지 않을까 하면서 이번 TF팀에도 참여했는데 역시 30대, 40대 저처럼 50대 후반이 만나서 함께함의 묘미를 느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많이 조합원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함께함의 기적이 매일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예, 함께함의 기적이 매일 일어난다.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예. 와 30주년 기념행사면 정말 뿌듯하셨겠어요. 예, 다들. 보통 5년만 지나면 마을 공동체 절반은 사라지거나 아니면 활동이 보통 중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우리 지역에 대구에
30살이나 된 공동체가 있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날 이렇게 행사 공간에서는 2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고요. 그래서 행사 공간이 가득할 정도로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런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대구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의 고민과 땀이 하나둘씩 이렇게 배어 들어갔다는 점인데요. 네. 공연 그리고 공동육아 관련된 미니 강연과 토크쇼, 합창, 30주년 발자취를 담은 영상 이 모든 것들이 조합원과 아이들이 함께 만든 무대였습니다. 그야말로 잔치였네요. 예. 그래서 제2의 가족처럼 지내왔던 이웃들이 함께 무대와 객석에서 박수치고 네. 노래 부르는 행사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이나 이어진 행사인데도 빈틈없이 알차게 재밌게 진행되었습니다. 네. 3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시지마을에 살고 있는 별명은 구슬 이윤경이라고 합니다. 조합의 3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조합원으로서 동네에 애를 키운 엄마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0년에 둘째 아이를 시식한에 입학하면서 처음 왔고 그때가 이제 코로나 이후였어요. 마을에 와가지고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살면서 따뜻한 정을 나누는 마을에서 살 수 있게 되어가지고 좋습니다. 30주년 기념식에 와보니 저희 슬로건이 함께 자란 우리 함께 여는 내일이거든요. 그 말이 정말 와닿는 날이었습니다. 함께 자랐다는 말이 정말 맞거든요. 자라면서 진통도 겪고 재밌는 일도 많고 성장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한눈에 싹 지나가는 걸 보니 감명 깊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김병재 엄마 녹차라고 합니다. 저는 공동육아조합에 들어왔는 지 2년 차가 되는데 여기 조합이 어떤 곳이고 원래 30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가는지가 궁금하고 조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에 와보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이게 가능할까? 다 자율적으로 마음을 내어서 하시는 것들인데 서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서 이게 진행이 착착착 되는 거예요. 되게 오랜 연차가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마음을 내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이 공동육아가 앞으로 더 많이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되었으면 좋겠고 부모들도 아이들도 행복하게 서로 잘 이끌어주고 삶을 다 함께 영위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30주년 행사니까 여기 참가한 조합원들이 정말 뿌듯했을 것 같은데 감동이 잘 느껴집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조합원들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 대구 공동육아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름이 네. 씩씩한 어린이집인데요. 씩씩한 어린이집. 예, 어린이집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이나 단체 또 민간 어린이집으로 나뉘어지기도 하고요. 네. 씩씩한 어린이집은 말씀드린 유형과는 또 다른 협동 어린이집에 속합니다. 협동 어린이집이요? 예, 협동 어린이집의 장점은 부모님들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고요. 예를 들어 씩씩한 어린이집에는 CCTV가 전혀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CCTV가 없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전혀 없고요. 참여하는 부모님들의 또한 가치관이나 눈높이에 맞는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운영이나 권한이나 이런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견 조율이 힘들다든지 피로감을 좀 느낀다든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는 좀 진입장벽이 높다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부 지원이나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는 좀 협동 어린이집이 다른 그 유형의 어린이집들에 비해서 좀 제한적인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맞습니다. 부분이 좀 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경력 인정이 사실 좀 힘들고요. 일반 이제 어린이집과는 좀 이제 등록이나 이런 것들 문제에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국공립으로 전환한 대상에 협동 어린이집은 처음부터 빠져 있거나 하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제한적인 점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좀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사실 이런 고민들을 한 30년 동안 계속해 오셨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역에서 돌봄의 버팀목으로 좀 든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구 시민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조합원으로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30주년 행사를 마련한 대구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육아를 함께한다는 거, 이 취지는 정말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도 공동체를 활동하다 보면 아이들과 함께 동네에서 산다는 게 대단히 어떻게 살는지가 고민한 게 출발점이잖아요. 그럼요. 그런 점에 있어서 공동육아가 공동체에서의 가장 어떤
가치나 이런 활동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10년 후에 40주년 예. 행사도 전해주세요. 40주년, 50주년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문정환 총괄 운영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